네, 보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메타 투자자문 자산운용본부의 송준호 부장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장중에 다시 좀 말아 올리나 했는데 막판에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이후에 개장했던 뉴욕 증시는 장중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키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이후 하락세를 다소 회복하면서 그렇게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관련 연설을 예의주시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장중 1.6에서 2%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전쟁의 긴장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푸틴이 돈바스 지역 두 곳의 독립을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해당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의 러시아군을 배치하는 것을 승인을 했고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해당 움직임을 국제적인 도발로 간주를 하고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자칭 인민공화국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두 곳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태였고요. 또 영국도 러시아 은행 5곳과 고액자산가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오늘 장중 바이든은 백악관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러시아 은행 2곳과 국가부채 그리고 러시아 엘리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설 직전까지 하락세를 계속 키워가던 증시가 연설 직후에 하락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시아 침공에 대한 대응을 물리적으로 가하지 않고 또 경제적 제재 발표로 그친 것, 그리고 아직까지는 바이든과 푸틴이 외교적으로 해결되길 기원한다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갈등은 현재 이미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압력을 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연준의 다음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전쟁과 공급망으로 야기되고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무작정 잡힐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게 되면 인플레는 안 잡히고 경기 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경제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2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단기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하면서 향후 6개월 이내에 주택과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보고한 소비자가 줄고 있는 건데요.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110.5로 지난달 111.1에서 하락하면서 발표가 되었고요. 예상치는 110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요. 기술주와 통신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섹터도 1%가량 하락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틸리티에서 금융까지 경기 방어주들도 크지는 않았지만 0.3에서 0.5% 수준 하락하면서 전 업종이 하락하는 하루였습니다. 독일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노르트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유가 급등 우려로 WTI는 1.3% 이상 상승하면서 배럴당 92달러 30센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들은 유가 상승에도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이전부터 강조드렸던 12,000포인트 부근에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중순부터 시장이 하락할 것을 지속해서 제가 안내를 드려왔고 저점 구간을 잡아놓은 상태이니까 해당 구간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메이시스도 그렇고 홈디포도 그렇고 예상보다 큰 이익을 발표했음에도 주가 낙폭이 거셌습니다. 특징주도 함께 좀 짚어주실까요? 네, 건자재 및 인테리어 디자인 도구 판매 업체인 홈디포가 오늘 4분기 매출이 11% 성장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는 3달러 21센트로 예상치인 3달러 18센트를 상회를 했고요. 매출액은 357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348억 7천만 달러보다 높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홈디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어 있던 회사인데요. 올해 판매 추세도 조금은 긍정적인 반면에 주당 순이익은 낮은 한 자릿수대 성장을 예상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큰 매출 증가가 일정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발생이 된 것이고
또 공급망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총 마진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장중 홈디포가 9% 이상 크게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보통 다우지수는 나스닥보다 하락폭이 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홈디포가 금일 급락을 하면서 다우지수를 크게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홈디포의 향후 예측치가 좀 긍정적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분기 성장에 대한 보수적인 기대치가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전문가 컨센서스는 2.5% 매출 증가와 4.7% EPS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홈디포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직접 인테리어 작업을 하거나 집을 꾸미는 행태를 보이면서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크게 입었던 회사인데요. 위드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향후 시장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금년도의 투자 매력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홈디포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타 투자자문 송준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